안녕하세요, 백홈 이실장입니다. 오늘은 원목 관리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. 저희 가구를 사용 중인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야 됩니다. 우선은 원목 관리를 하기 이전에 원목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요. 원목은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데요. 바로 이 수축 팽창을 한다는 겁니다.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폭이 줄기는 하지만 그 수축 팽창 과정에서 휘거나 갈라지는 현상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발생을 합니다. 그렇게 갈라지거나 휨을 많이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이런 오일들과 왁스입니다. 제가 지금 여기 앞에 이 오일들을 갖다 놨는데요. 요거는 이제 저희가 10년 전부터 사용하던 그런 오일들이에요. 저희가 처음 이 원목 가구를 할 때만 해도 이런 마감재를 사용하는 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. 어찌 보면 저희가 선구자적인 역할을 좀 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. 지금은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친숙해졌기 때문에 원목 가구에 오일이라든가 왁스를 바르시는 것들이 지금은 보편화되어 있지만 그때만 해도 좀 생소하기도 하고 많이 불편해하기도 하는 그런 마감재 중에 하나였습니다. 여기 있는 이런 오일들이 원목의 수축 팽창을 할 때 갈라짐이나 휨을 많이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근데 모든 브랜드에서 오일을 바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아무래도 원목의 마감은 다양한 편이기 때문에 우레탄 마감을 하는 데나 바니쉬로 마감을 하는 곳에서는 이런 오일류를 쓰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. 표면에 스며드는 형태의 마감이기 때문에 뭔가 코팅막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오일류나 이런 왁스류는 사용하시는 의미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구들은 관리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런 오일이나 왁스를 쓰는 곳에서는 꼭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. 꼭 백홈 제품이 아니더라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신다면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원목 가구를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런 깡통으로 직접 관리를 하신다면 아무래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렇게 키트를 만든 겁니다. 원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요거로 한번 구성품을 한번 볼 예정인데요. 상자를 여시면 여기 이제 오일이고 그 다음에 수건, 여기 보시면 설명서도 하나 들어있네요. 그 다음에 사포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구성품은 사포, 수건, 매뉴얼, 오일 이렇게 있고요. 자세히 보시면 이 안에도 장갑이 있습니다. 이 오일도 한번 뜯어볼게요. 네. 여러분들이 누구나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. 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포이드로 되어 있습니다. 네, 구성품. 여기서 필수적인 거는 이 수건이 있죠. 이 수건이 꼭 있어야 되고, 그럼 여기 사포. 이 사포도 자세히 보시면 여기 뒤에 보시면 정보가 있어요. 여기 보시면 1000이라고 써 있죠. 앉아보시면 표면이 그렇게 거칠거칠한 느낌은 없어요. 이거를 왜 필요하냐면 아무래도 음식물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기공 안에 다 박힙니다. 그런 거를 한번 면을 정리해주는 의미에서 사포가 있는 거고, 이거는 쓰실 때 조심히 쓰셔야 돼요. 너무 힘을 줘서 갈아낸다거나 이러실 경우에는 표면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제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긴 할 텐데 아주 가볍게 터치식으로 하시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구성품을 갖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. 우선은 저는 장갑을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서 장갑을 안 끼는데, 오일 처음 만져보신 분들은 이게 찜찜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오일은 천연 오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체에 전혀 무해하고요. 또 사용을 하시면 좀 끈적임이 있는 거는 있는데 비누로도 다 지워집니다.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장갑을 별로 안 좋아해서 우선 장갑은 좀 따로 치우고, 지금 이 수건은 지금 당장 쓸 게 아니에요. 이 오일을 쓸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도 잠깐 치워놓고 이 사포를 갖고 우선은 표면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. 그 작업을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포도 반을 잘라서 씁니다. 이렇게 접어가지고 자르시면 돼요. 이렇게 잘 잘리죠. 네, 이렇게 쓰시면 되고, 이 사포를 잡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잡으시는 게 좋아요. 네, 보이시죠? 네. 그리고 이렇게 잡고 그냥 뻑뻑 문지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결대로 해주셔야 됩니다. 나뭇결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결 방향대로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. 우선은 사포질을 하시기 전에 표면을 이렇게 만져보세요. 그러면
좀 나무가 거친 부분도 있고 좀 일어난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정리해 줄 겁니다. 이렇게 손을 잡으시고 이제 결 방향대로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한번 사포를 치면 표면이 아주 부드러워집니다. 이런 식으로 만지시면서, 제가 장갑을 안 끼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만졌을 때 장갑을 끼면 이 촉감이 제대로 안 느껴져서 저는 장갑을 안 끼는 편인데, 여러분들도 사포를 칠 때는 장갑을 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이따가 오일 작업할 때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먼지와 오일들이 닦여 나오는 거예요. 표면을 다 정리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엣지도 이런 식으로 면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. 특히나 엣지가 좀 울퉁불퉁하고 거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엣지는 좀 더 신경을 쓰시면서, 얘는 너무 세게 하시면 표면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살살살살 닦은다고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됩니다. 울퉁불퉁한 게 있거나 거칠거칠하면 이 사포로 다듬어 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이제 때라든가 먼지라든가 음식물 찌꺼기들이 다 여기 이제 묻어 나오는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만지셨을 때 처음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어요, 표면이. 네, 이제 표면은 젖은 걸레로 한번 닦아 주시고요. 닦으실 때도 빡빡 닦으실 필요가 없어요. 그냥 가볍게 먼지를 털어낸다는 수준 정도로만 해주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는 수건, 여기 또 오일인데 저랑 깡통에 있는 거를 이렇게 소분을 했어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뭔가 담겨져 있죠. 이게 지금 아우로에서 나오는 오일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. 요거를 이제 따줍니다.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스포이드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원하시는 만큼 이렇게 스포이드로 짜서 이렇게 듬성듬성, 네. 스포이드로 하시면 조금 더 편해요. 자신 있는 분들은 그냥 부으셔도 되는데 웬만하시면 스포이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 오일을 많이 하신다고 좋은 게 아니라 충분히 적신 다음에 이렇게 닦아내셔야 돼요. 네, 한 요 정도면 다 된 것 같고요. 이제 요거를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. 닦으실 때는 좀 천천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. 너무 급하게 하시면 다 튈 수 있습니다. 이 오일도 나뭇결 방향이랑 동일하게 나뭇결 방향대로 해주셔야 됩니다. 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대로 하시면 안 좋아요. 결대로 하셔야 나무가 오일이 더 잘 스며듭니다. 저는 좀 많이 해본 편이어서 양을 좀 조절했지만 여러분들은 좀 충분하게 적신 다음에 최대한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. 네,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문질러 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계속적으로 비벼주시는 게 좋고요. 최대한 펴서 얇게 바르시는 게 좋아요. 만져보면 정말 부드럽고 아주 매력적인 다시 새 가구가 됐습니다.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쓰실 수 있는 가구가 되는 거고요. 관리를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원목 가구가 유분기가 생기고 휨이나 갈라짐에 있어서도 많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. 또 오일을 다 쓴 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연 발화를 할 수가 있어요. 말 그대로예요. 가만히 놔두면 여기서 불이 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천연 오일은 마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화학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사용하신 이런 행주는 충분히 물에 적셔서 물이 뚝뚝 떨어질 동안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되고요. 만약에 말리셔서 버리실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그냥 펴서 말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버리시면 됩니다. 그냥 일회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다 썼다라고 생각이 드시면
집에 찾아보시면 안 쓰는 옷이나 구멍난 양말, 속옷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런 걸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. 한 6시간 정도만 놔두시면 이 끈적임이 많이 없어지고요. 끈적임이 없다라고 이제 느껴지시면 그때부터는 편하게 사용하셔도 됩니다. 단 24시간 동안 안 닦으시는 게 좋아요. 바로 여기다가 걸레질을 한다거나 뭔가를 계속 닦게 되면 스며들기도 전에 닦아내는 꼴이 되기 때문에 24시간까지는 좀 놔두시면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냄새는 이게 아우로는 특히나 오렌지 베이스로 오일을 만들기 때문에 오렌지 향이 좀 강하게 납니다. 그래서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머리가 좀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문을 열고 하시는 게 좋고요. 어떤 분은 또 이 향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천연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. 또 원목 가구에서 주의하실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물티슈를 정말 자주 쓰죠. 이런 원목 가구에는 물티슈를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. 특히나 오일 마감하는 데는 물티슈를 쓰시면 절대 안 돼요. 왜냐하면 이런 뽑아 쓰는 티슈에는 계면활성제라는 그런 세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오일까지도 다 벗겨지거든요. 그냥 젖은 행주, 좀 짜서 그런 젖은 행주로 닦으시면 됩니다. 또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물을 흘리고 외출을 하셨다가 들어오시면 음식물들이 이렇게 눌러붙어 있을 때가 많아요. 그거를 강제로 떼려고 빡빡 문지르시다가 오일이 다 벗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젖은 행주 있죠, 그 오염된 곳에 눌러붙어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덮어두시고 일 보세요. 화장을 지우신다거나 씻는다거나 밥을 한다거나 그렇게 30분 정도 불린 상태에서 닦으시면 아주 잘 제거가 됩니다. 빨리 없애야 돼 하시면서 빡빡 문지르다가 표면이 다 벗겨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느긋한 마음으로 하시면 되고요. 삼겹살 파티를 할 것 같다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생판으로 하지 마시고 신문지라든가 안 쓰는 박스 같은 거 이렇게 까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아무래도 원목이기 때문에 이런 기름기가 묻으면 오래 놔두시면 스며들 수가 있어요. 신문지라든가 이런 걸로 깔고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원목 관리를 하실 때는 관리와 AS의 영역을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. 저희가 관리라고 하는 거는 사용을 하시면서 오염도 없고 좀 건져졌다 생각이 드시면 하시는 거고, 만약에 오염이 됐거나 태워 먹었거나 곰팡이가 쓸었거나 이런 것들, 낙서가 돼 있다거나 매직 블럭이라든가 수세미라든가 지우개로 닦아서 나무에 속살이 나올 경우에는 이거는 절대로 원목 관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. 이럴 경우에는 전체를 다 까서 톤을 마친 상태에서 다시 오일을 작업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그 오염을 제거를 하고 나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가구를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원목의 친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아이에게 뭔가 더 좋은 거를 해주기 위해서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아요. 이런 천연목에 오일을 마감을 하면 인체에는 정말 무해하고 아주 매력적이면서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가구예요. 근데 아이들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죠. 안 보는 사이에 어디 막 낙서하고 있고. 그러니까 아이가 낙서했다고 다그치시거나 혼내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사용을 하시고 나중에 저희한테 AS를 맡기시면 그런 것들도 다 처리가 되니까 아이들 쓸 수 있게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대신 그런 거는 유상 처리가 됩니다. 이렇게 원목 관리에 대한 부분도 다 지금 해봤고요. 여러분들이 이 영상만 보신다면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. 약간의 불편함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가구를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사용을 하신다면 오랫동안 저희 가구의 매력을 마음껏 느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저희 백홈 원목 가구 오랫동안 사용해 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